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어떻게 수익들을 많이 보시고 계신가요? 제가 예상하기는 아무리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어도 지수 상승 대비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왜긴 왜요? 그놈의 단타 때문이지. 제가 아무리 단타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해도 사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경험을 통해서 단타의 위험성을 안다고 해도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단타는 정말 끊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식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가는 그 습관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잠시 내려놓고 이 단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음이 다시 재정립됐을 때 주식을 시작하는 것이 단타의 습관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라든지 인지도 또한 시총에서까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수년간 네이버는 1인자를 지키고 있고 항상 카카오는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전세 역전이 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카카오가 네이버를 계속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럼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고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또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래에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 뭐 자율주행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것들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빅데이터가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이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이 미래의 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3법 정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절실한 기업들에게는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아주 큰 이슈였어요. 데이터 3법 이것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법안을 여러분들이 뭐 깊숙이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데이터 3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되는 이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졌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모든 저의 행동들은 데이터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또 선물을 준다든지 집 앞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고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들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제 동의가 없이는 이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제 3자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3자가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개인정보 노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3법에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익명성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40대 미니파파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니파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실명을 수집할 수 없게 하고 40대 남성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미니파파라는 실명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40대 남성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함으로써 이것을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40대 남성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기업들이 통계를 내므로써 이 40대를 겨냥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전엔 정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 데이터가 많이 확보될수록 어느 기업이 이득을 보겠어요?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겠죠. 개인들의 의료 데이터가 수집됨으로써 그에 맞는 보험 상품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처럼 이 데이터라는 것은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활용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 3법하고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무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가 않아서 그 무기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 메신저입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갖고 있어요. 네이버에는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지만 국내에서 거의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카카오톡이 왜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표본 수가 많을수록 그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 수가 많고 범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정말 최적화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또 무엇이냐? 이 두 번째 무기를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두 번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러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서로 수집하려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떤 돈의 흐름을 읽고 돈의 흐름을 읽는 것뿐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이 두 번째 무기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카카오의 두 번째 무기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고 거기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을 통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인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중에 기업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융 데이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기업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라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도 네이버페이가 있지만 네이버페이를 활용하는 데는 쇼핑 이외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금융 매출은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네이버의 금융 매출을 뛰어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금융 매출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3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금융 데이터의 수집이 더욱 용이해지고 금융 쪽 빅데이터를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 모델이 네이버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70세가 넘으셨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요즘엔 다 카카오톡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카카오톡을 하시는데 이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생일자가 뜨잖아요. 생일자가 뜨면 어머니께서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이 케이크를 보내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결제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 카카오페이에 돈이 없을 때 카카오뱅크와 연계를 해서 충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70세 어르신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바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카카오가 언제까지 2인자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이버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와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에 맞설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네이버는 카카오에 역전당할 거라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